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지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19가 대전과 광주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산세도 빠르다는 점인데 지금 이대로라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5월 6일 이후에 이태원 클럽발 같은 아주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이후에 점점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 충남, 그다음에 광주를 이어서 지금 대구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87일 동안 한 자릿수였었는데 이제 두 자릿수로 늘어났고 이 감염원 자체가 확실치 않다는 부분들이 있고 확산 속도 상당히 빠른 것이 분명해요. 근데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고 사실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환자는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 서울, 대전, 광주 이 세 개는 사실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가 다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연결 고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방역당국도 이 대전에서 발생하는 이 빠른 확산 속도를 밝히기 위해서 14개의 검체를 가지고 전 유전자 염기 서열을 지금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아마 서울, 대전, 광주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보아도 서로 연결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이 안정되면서 또 대구가 일어나는 이런 아주 풍선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할 수 있는 것이 깜깜이 환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5월 이전에는 5% 이하이던 것이 지금은 12%까지 올라가고 있고 정점을 찍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앞으로도 산발적으로 소규모 혹은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대규모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정한 거리두기 1단계 지표가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환자,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2단계로 격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기준으로 제시했던 부분들 중에서 대부분 다 넘고 있고 실제 환자 수만 50명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넘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런 상황을 보면은 1단계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지금 현재의 의료체제가 감당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편차가 많이 있어요.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우려가 되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는 시기에 있어서 대전, 광주로 가고 지금 또 대구까지 가기 때문에 실제로 광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여기는 2단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전부 2단계로 올린다고 그러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고 또 지역적으로 어떤 지금 광주라고 그러면 또 다른 대구에서 많이 나오면은 대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전국적으로 환자 수가 뭐 5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2단계로 가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예,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한동안 잠잠했던 대구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연기 학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대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 연기 학원에서의 이 학생이 사실은 초발 환자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연기 학원의 특성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같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있고 이 연기 학원의 특성이 사실은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받다 보면은 밀접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학교들의 교내 감염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 지금 발견된 시기가 좀 늦었기 때문에 이런 2차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대구에서의 이 감염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대구가
2월, 3월에 걸쳐서 대규모 발생이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도 양성률이 한 3% 정도 될 정도로 일반 시민들의 양성률이 높았었는데 이것들이 거의 다 잦아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딘가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은 이 대구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혹은 지금 전국적으로 나오는 환자들에 있어서 같은 감염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새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오늘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3명입니다.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0명대를 기록한 건데 이 같은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문제인데요. 지금 예. 30명, 40명 가다가 40명, 50명으로 늘어나고 지금 60명까지로 아주 서서히 미미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감염원 불명도 결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꺾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꺾이는 추세가 돼야만 잡힐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1단계가 아주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선제적으로 어떤 방역을 취하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지역별 감염자 수도 곧 나올 텐데요.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 상황 또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염 사태 이제 첫 고리가 불분명했는데 이 광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전 방문 판매 업체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요. 근데 이게 거의 지금 수사의 네. 수준에 가 있어 갖고요. 광주 방문 판매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시설에서 직접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대신에 거기서는 또 도박이 이루어졌다고 그래 갖고 이 수사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 관련성은 대전과도 관련성이 있고 사실 대전도 예. 서울로부터의 리치웨이부터 시작한 방문 판매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연결 고리로 봤을 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다단계 방문 판매에 있어서의 서로의 그 교류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의심은 들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역학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고 이 역학조사 자체도 경찰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속보 상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3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국내 감염이 36명이고요. 지역별 감염자 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15명, 또 서울이 6명, 네, 광주가 8명입니다. 또 대전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대구에서 오늘 또한 8명이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급증으로 지금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대구가 아니고 광주가 지금 포화 예, 상태, 광주요. 광주가 예.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은 환자가 급격히 예, 예.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 오늘도 8명씩이나 나오기 예, 예.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원래 이 광주 지역에 좀 병상이 부족했던 건 예. 사실이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병상이 100% 찼고 따라서 이제 호남 지역의 호남 권역 또는 전체적인 그 호남 지역에서의 병상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 해서 41개의 병상을 더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로 간다 그러면 이 41개도 금방 없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마 대구에서도 이제 도움을 줄 것 같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병상도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유지는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수도권이나 지금 충남 지역, 대전 지역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병상에 예, 여유가 예. 생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고령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상 확보가 상당히 쉽지 않고 병상을 오래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오늘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광주에서 8명이 발생했는데 지금 광주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대전 역시 방문 판매업체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퍼지면서 5차 전파까지 지금 이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방문 판매업체발 감염 규모가 커진 배경이 확인이 됐다고요. 예, 이 방문 판매인 경우에서는 사실 예. 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제품도 또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예. 뭐 음식도 먹고 하면서 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대부분 노령자인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방문 판매 업체에 방문한 것 자체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갖고서 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N차 감염이 일어나는 즉 이분들이 예. 돌아가서 집안에서의
그 가정 내에서의 확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들이 교회를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직장을 거치면서 증폭되는 이런 아주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거의 전국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자이면서 접촉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문 판매업체발 확진자의 경우에는 고령층이 대다수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50대 이상부터는 치명률이 3.6배로 증가하는 만큼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좀 치사율을 얘기할 때 우리가 코로나19인 경우에 있어서는 50대 이하에서의 치사율은 상당히 미미하고요. 예. 전체적인 치사율도 2.23%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서 그것이 80대로 가면 26%가 되고 70대가 되면 11%가 돼요. 근데 대부분 50대 이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치사율의 3.6배나 되기 때문에 이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의 고령화라는 것은 상당히 치사율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병상을 오래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병상 확보가 굉장히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오늘 대전에서는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현재 대전 현대 아울렛에서는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고도 1시간이나 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면 곧바로 폐쇄를 하는 게 방침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예. 다 그렇게 해왔죠. 근데 아마 개장 첫날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시점으로 봐서는. 그래서 아마 1시간 뒤에 폐점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누가 접촉했는지 아무리 CCTV를 갖고 찾아도 만약에 찾아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N차 감염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태원발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실 자기가 동선이 겹치고 시간이 겹친다고 그러면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접촉 의무와 상관없이 일단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봐야만 이것이 안정이 될 수가 있고 방역 당국의 통제로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주, 파주, 성남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4차 감염으로까지 지금 확산된 상황이라고요. 예, 이 의정부 여기는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들도 많이 예. 있어요. 처음 확진자가 같은 동에서 많이 생겼는데 이때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이 승강기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승강기 안에서의 표면 검체, 즉 환경 검체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역학조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무서운 부분들은 이분 중에 한 명이 헬스장에 갔는데 이 안에서도 12명이 감염이 됐어요. 이게 다른 데에서보다 훨씬 더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 외에도 뭐 파주라든지 양주, 성남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여기서 지금 의정부에서의 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빠른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예.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집단 감염 또 아주 빠르게 확산하는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NGS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어떤 바이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집단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너무 많은 지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 즉 N차 감염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시금 제2의 대유행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좀 돌연변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연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돌연변이가 나오는 건 뭐 자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한번 자기 자손을 만들 때마다 한 개씩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바이러스가 다 변이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WHO에서 이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네. 6만 개 정도를 검사를 해봤더니 그 6만 개 중에서 한 30% 정도는 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예. 정황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미국 듀크 대학하고 영국의 셰필드 로스 알머스 국립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를 셀이라는 아주 좋은 잡지에다가 발표를 했는데요. 수천 개의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봤더니 이 중에서 14개의 변이주를 발견을 했는데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D614G라는 이 돌기 단백질의 예. 변이가 일어난 이런
바이러스의 변이가 상당히 전파력에 강력한 영향을 줘서 3 내지 6배 정도의 전파력을 가진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변이체에 대한 발표는 얼마 전에 플로리다의 스크립스 연구소에서도 예. 세포 배양에다가 감염을 시켰을 때 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돌기 단백질이 아주 작고 더 전염력이 강한 부착이 잘 되는 이런 변이종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환자들의 그럼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000명의 환자를 조사해 봤더니 이 1,000명의 환자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약 3 내지 6배 정도의 전파력이 강해진다 하는 것은 밝혀지긴 했지만 실제 이 전파력이 강해졌다는 것과 증상이 더 위중해진다는 것은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증상이 예.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가을 또 겨울철에 대유행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을이랑 겨울철에는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오랫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렇죠. 바이러스의 생존력을 보면은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건조해지는 상황이 되면 생존력이 더 높아져서 예. 오랜 기간 동안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되죠. 하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추워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 추위를 이겨야 되는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예.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요.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높아지고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예. 또 이럴 때 이 가을, 겨울 시기에는 독감이라든지 뭐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같은 일반 감기라든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완전히 증상이 일치하는 질병들이 많이 돌게 되는, 유행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증상이 겹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한정짓기, 특정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방역 당국의 부담, 또 의료 병상들의 부담 이런 것들이 같이 높아지는 시기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부터 독감 예방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